안녕하십니까, 최훈현입니다. 오늘은 최훈현의 그리움의 수필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잊어지는 것들이 많지만은 오히려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그리움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도 벌써 40여 년 전이 됐네요. 그때 썼던 어쩌면 어줍지 않은 수필들이 요즘 들어서 그런 그리움을 더 불러옵니다. 오늘 소개드릴 발뒤꿈치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봉숭아꽃이라는 제목으로 썼던 것인데 수필가인 경희대학교 서정봉 교수님이 그걸 보시곤 발뒤꿈치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 어린 날 이야기입니다. 제 나이 70을 넘은 지금의 어린 날 이야기를 끄집어내다 보니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는 말이 맞는가 봅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린 날의 내 모습으로 이렇게 한 번쯤 돌아가 보는 것도 요즘 같은 때엔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서재 창밖의 나무들도 가을임을, 아니 겨울이 멀지 않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수필은 1990년 1월에 출간한 KBS 제1라디오 방송 수필집 아침 무지개가 말을 할 때 도서출판 대림기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때 실린, 거기에 실린 작품입니다. 발 뒤꿈치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 뒤꿈치, 최원현. 아내가 어디서인지 봉숭아꽃과 이파리를 한 움큼 가져왔다. 아이들은 봉숭아물을 들여준다는 엄마 말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서로 먼저 하겠노라 수선을 떤다. 약국에 가서 백반을 사오고 쌈일 비닐종이며 묶을 실을 준비한 다음 꽃잎을 으깨기 시작했다. 금세 방안이 상큼한 봉숭아 냄새로 가득 찬다. 봉숭아꽃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는 풍속은 100여 년 전부터 성행했다지만 우리나라 각지에 봉숭아가 퍼진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의 일이란다. 고려 충선왕 때 왕이 온 나라에 갔던 어느 날이었단다. 꿈속에서 한 소녀가 가야금을 뜯는데 줄을 뜯는 열손가락마다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잠을 깨었으나 마음이 스산했다. 해서 궁궐 뜰을 거닐게 되었는데 열손가락을 하얀 헝겊으로 동이면 눈먼 궁녀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녀는 고래에서 공녀로 붙들려 왔단다. 그런데 부모님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너무 자주 울다 보니 눈이 멀어버렸는데 손가락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봉숭아물을 드리는 중이라 했다. 자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손가락에 물을 드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녀는 자신의 충정을 가야금 곡조에 담아 바쳤고 왕이 크게 감동하였다고 한다. 고려로 돌아온 충선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찾아오게 했는데 이미 그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단다. 왕은 그녀를 생각하며 궁궐 뜰에 봉숭아를 심게 하여 그녀의 넋을 이렇게 했고 그때부터 봉숭아가 전국에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조실부모한 나는 시골의 애조부모님 슬하에서 자랐다. 딸만 셋을 두신 애조부모님께서는 사이복도 없으셨는지 맏딸과 맏사이를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으셔야 했다. 거기에 둘째 딸까지 출산시킨 데다 막내딸마저 혼사 날짜를 받아놨으니 허전함이 오죽 크셨겠는가. 해서 일손도 하나 늘릴 겸 커다란 집의 공허함을 조금이라도 메워보자고 계집애 하나를 데려왔다. 이름이 연실이었다. 그때 내 나이는 7살이었고 연실이 나보다 2~3살 위였던 것 같다. 막내 이모가 시집을 가버린 집에서 연실이는
이모의 자리를 그런대로 잘 메워주었다. 우린 오누이처럼 다정하게 지냈다. 이듬해 나는 학교에 들어갔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 와서 연실에게 가르쳐주면 그녀는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알아버렸다. 그의 여름이었다. 마당가에 심은 봉숭아꽃이 유난히도 아름답던 어느 날 연실은 내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여주겠다고 했다. 나는 남자가 창피하게 무슨 봉숭아물을 다 들이느냐고 펄쩍 뛰었지만 빨갛게 물든 예쁜 자기 손톱을 보여주며 내게도 들여주마고 성화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피해 숨바꼭질 아닌 숨바꼭질을 했다. 그러나 그날 밤 내가 잠이 든 사이에 연실인 내 양쪽 새끼손가락 손톱에 빨간 봉숭아물을 들여놓고야 말았고 다음날 나는 학교에서 온종일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어버렸다. 울면서 집에 돌아온 나는 연실의 방에 뛰어들어 그녀가 아끼는 받짓거리를 힘껏 내동댕이 쳐버렸다. 놀라서 들어온 그녀의 눈이 물동이처럼 커졌다. 그녀가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기는 다만 내 손톱도 저처럼 예쁘고 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어린 마음에도 더 이상 화풀이를 할 수는 없었다. 다음해 봄 우리 집을 새로 짓게 되었다. 심리가 넘던 등굣길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녀가 더 신이 나 했다. 꿀벌처럼 부지런히 일꾼들의 새참과 점심을 나눴다. 상냥이 올랐다. 그런데 그처럼 좋아하던 연실이 보이지 않았다. 어린 마음에도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고 나의 발은 어느새 집을 향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방에 누워 있었는데 온몸이 펄펄 끓는 듯 열이 올랐고 자꾸만 발뒤꿈치가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했다. 발뒤꿈치가 아프면 죽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어쩌면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자신만이 아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끝내 내색조차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받아들이는 영악스러움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이었을까? 꼭 이 발뒤꿈치가 아파 죽은 것은 아니련만 나는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새 신발로 발뒤꿈치가 벗겨져 아프기만 해도 죽은 연실이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 발뒤꿈치의 공포에 사로잡히곤 했다. 발뒤꿈치가 아프면 정말 죽는 걸까? 죽음의 신은 발뒤꿈치를 잡고 끌어가는 것일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머리부터 나오는데 죽을 때는 발뒤꿈치부터 끌고 가는 것일까? 나는 동네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죽기 전에 발뒤꿈치가 아프다고 했었느냐고 할머니께 묻곤 했다. 30년도 넘게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봉숭아만 보면 곱디 고운 연실의 마음과 항시 잃지 않던 맑은 웃음이 그녀의 넋이되어 꽃으로 피어난 듯싶다. 그래 한참 보고 있노라면 꽃 속에서 연실이 성큼 튀어나와 내 손을 붙잡고 다시 손톱에 봉숭아물을 드리겠다고 나설 것만 같은 환상에 사로잡힌다. 한번 맺어진 인연은 그림자처럼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일까? 연실이는 내게 그리움과 애로움의 작은 파문을 던지고 갔다. 그 연실을 생각해 하는 봉숭아꽃을 한 움큼 가져온 아내. 아내는 아이들에게 봉숭아물을 다 드리고는 꽃잎이 조금 남는다고 이젠 4개까지 손가락을 내밀란다. 새끼손가락 손톱 위에 백반 섞은 봉숭아꽃을 얹으니 시릿한 감촉이 아리다리 전해오고 꼰대는 더욱 짙다. 비닐종이로 돌돌 싸고 실로 칭칭 감는데 마침 아이가 켜놓은 라디오에서 가야금 산조가 흘러나온다. 문득 온 나라에 붙들려가 가야금을 타던 궁녀 이야기가 떠오르며 내 어린 날의 향수도 가슴 가득 밀려온다. 바람이 인다. 마당가에 봉숭아 꽃잎이 우수수 떨어진다. 떨어진 꽃잎들이 순간 수천의 작은 연실이 모습이 되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른다. 연실은 봉숭아꽃
요정이었을까? 내 손톱에 든 봉숭아물은 연실의 고운 마음의 색깔일까? 봉숭아물을 드리고 나니 이상스럽게도 내 발뒤꿈치가 아프다. 1987년 작입니다. 감사합니다.